안녕하십니까. 괴정 5구역 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 세대 평면도를 다시 배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에 이제 의견을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84A 타입, 그러니까 35평짜리 타입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저는 잘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새로 고쳐놓은 건데 450 길이인 거를 480으로, 그러니까 30자, 한 자를 더 늘린 거죠. 30cm 한 자를 더 늘리고 사실 이 폭을 좀 줄이고 이 폭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입구에서 애들 방 하나는 좀 270이고 300, 안방은 360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전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주방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생선 굽는 가스구를 하나 내거나 전기구를 하나 더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놓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방 쪽에 창문이 매우 작아서 주방 쪽에 창문을 와이드하게 좀 이렇게 넓혀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번에 했던 말인데, 주방 라인선과 안방, 거실 라인과 안방의 라인을 이렇게 맞추도록 최대한 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거실과 안방의 개방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여기가 팬트리고 요까지 끌고 나가서 팬트리를 이렇게 기역자로 만드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양면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방을 4개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팬트리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민들 옵션으로 인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을 맞춤으로 인해서 360 라인, 거실 라인을 맞추고 주방을 맞춤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까 그 우리 대의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깥쪽에서 보일 때 주방청이 너무 형광등색으로 밖으로 삐쳐나오게 되면 아파트의 고급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린시티에 보면 그 마린시티의 창문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 주광색, 그러니까 형광등색이 아니라 주광색의 창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란다 쪽에 있는 샤시의 유리를 주광색 쪽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골프장을 넣을 수 있는, 골프백을 넣을 수 있는 큰 신발장과 작은 신발장이 동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안방에는 샤워 부스를 넣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샤워 부스를 넣지 않고 공동 화장실에만 샤워 부스를, 욕조를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샤워 부스만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었는데, 배명자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방 2개를 가변형으로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제 옛날처럼 이제 한 집에 식구가 3명, 4명, 5명일 때는 방이 많은 게 좋은데, 또 보면 요즘엔 그러니까 인구수는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이 벽을 가변벽으로 해서 이것을 방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그거는 검토해서 옵션으로 처음부터 할 때 방을 2개짜리를 하든 3개짜리를 하든 그거를 주민 옵션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남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조가 불필요하다. 욕조가 불필요해서 안방 쪽에서는 욕조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있거나 애들을 키우거나 또는 완전히 애기일 때 우리가 욕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 또는 이제 집에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틀림없이 욕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욕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욕조는 안방만 없애고 샤워 부스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님께서 알파룸과 팬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알파룸과 팬트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서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만드는 것인지, 요렇게 주방과 거실을 더 키워서 팬트리를 이렇게 기역자리에서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는 좀 더 연구하고 여러 다각도로 실물을, 도면을 봤을 때가 아니라 실물을 봤을 때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찜질방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 원주민들이 찜질방 가서 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찜질방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실 그 찜질방에 자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원만한 상황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그 잠을 거기서 잔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24시간 하는 데 가보면 사실 그렇게 뛰어난 곳이 한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범죄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음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찜질방을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찜질방 대신에 우리가 목욕탕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찜질방과 같은 수준에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찜질방의 대용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그 안에 스포츠 시설들이 수영장, 뭐 골프장, 그다음 문화센터, 뭐 요가장, 헬스장, 그다음 뭐 자전거 타는 거 등등등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목욕탕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목욕탕 크기에 뭐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철님께서 수납장, 그리고 입구 센서, 뭐 욕실에 대리석을 마감해 주십사, 그리고 최고급 벽지, LED 등 주방 바닥 대리석, 커튼 원룩, 샤시는 최고급. 자, 이 부분은 뭐 박영철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인데 최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대리석으로 하는데 오늘 대의원회의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대리석을 우리가 택하는데 라돈이 나오지 않는 대리석을 선택하는데 중국산은 안 됩니다. 국산이 돼야 됩니다. 이번 총회 때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실 대리석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게 욕실 대리석을 마감하는데 밑바닥은 대리석을 어떻게 할지 좀 이렇게 욕실에서 뒤로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밑바닥은 조금 미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벽지는 뭐 당연하게 최고급 벽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LED가 아니라 국산 LED 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바닥도 대리석, 그리고 입구 쪽에도 대리석. 저도 고급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황토방 스타일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최고급 벽지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은 옵션으로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튼 원룩은 지금 당연히 우리 아파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최고급. 오늘 대의원회 총회에서 텔레비전 올라갔는데 친환경 제1등급으로 해서 샤시는 우리가 L모 회사, 뭐 K모 회사, 한모 회사, 뭐 금호 이런 회사들 4개 회사를 우리가 그중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버스 2대나 3대 또는 4대를 대절해서 현장에 가서 최고 좋은 샤시로 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지금 뭐 엘모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엘모 회사라고 해버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같이 나눠놓고 그 중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갈 것입니다. 당연히 샤시는 최고급으로 할 것입니다. 박성우님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존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얇은 중국산을 쓰지 말고 완충제가 이제 국산으로 잘 나온 게 있답니다. 그걸 사용하고 좀 더 두껍게 깔라고 이야기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김형철님이 카페와 조식 뷔페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했던 말씀입니다. 요즘 이렇게 여자분들이 아침밥을 잘 안 해서 카페와 조식 뷔페를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많이 갈 것이고, 아침에 이제 아침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콩나물국이나 해장국 등등 해서 동네 식당을 운영해서 아침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하고 출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싱크대 높이 조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남자 또는 여자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싱크대 높이가 어느 정도 조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저는 한샘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한샘보다 더 좋은 독일제 또는 이태리제 또는 프랑스제, 중국에서 만든 거 말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직접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고급 주방 가구를 넣을 생각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옵션으로 주방의 높이가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옵션을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또 이게 생기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베이 또 개정 5구역 님이 또 해주시는데 포베이 커튼 원룩을 한다. 우리 대부분 아파트가 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원룩으로 아까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집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방법은 서울에 지금 서울 강남 반포에 한남동의 그 대림 아크로에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에 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음식물이 다 처리되고 그 무게만큼이 쓰레기비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오가는 것에서 제가 해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모두 다 저한테 크게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도 크게 해달라. 애들한테 뭐 하나 놓고, 침대 하나 놓고 이러면 여러 가지 불편하다. 최대한 크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를 좀 더 키우고, 세로 길이를 좀 줄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발코니를 좀 더 키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빨래를 넣으려고 하면 이 발코니에 빨래너리 크기가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떼어서 담은 20-30cm라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2대1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 더 당겨가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조금 더 당겨가서 3분의 2 대 3분의 1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하향식 피난 구조와 우리가 밖으로 놓여져 있는 에어컨의 외풍기가 밖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문의 두께나 벽의 두께를 최소화시켜서 거기다가 우리가 빨래 거리, 베란다를 최대한 크게 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개정 화이팅 님이 말씀입니다. 양정 2구역의 벤치마킹과 엘리베이터 2대 실내 체육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 2구역도 틀림없이 벤치마킹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따올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따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2세대당 엘리베이터가 2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체육관, 대한민국 서울, 부산 다 쳐서 우리 아파트가 실내 체육관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실내 골프장이 있습니다. 약 지금 현재는 한 80m 정도 되는데 최대한 100m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당연히 있고 목욕탕, 그 다음 자전거 타는 거, 그 다음에 헬스장, 요가장까지 다 안에 넣었기 때문에 어디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에서 뛰는 게 아니라 실내 트랙에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실내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땀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유복승 님이 드레스룸을 창문하고 한 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 드레스룸이 외기의 창문과 연결돼서 밖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구 님이 알파룸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 최적의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희 님이 안방에 샤워실 차단문 설치, 그러니까 안방과 그 화장대와 이 부분에서 문을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안방에서 좀 이러면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을 달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유리문이든 아니면 불투명 문이든 달아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집안에서 침대에 누워서 보면 저 뒤에 뭔가 있을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해서 최대한 그거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불투명 유리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임 님이 감정하고 평형대를 사전에 신청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이번에 우리가 그 총회를 하기 전에 사전 그 평형대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얼만큼이 더 올라가 있어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주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그걸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문기님 평면도에 를 밴드에 올려달라고 해서 추후 수정 보완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평면도는 제가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따로 일단 그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선아님께서 길거리 생명에 대한 배려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어릴 때는 지나가는 개미도 못 밟고 컸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가 와도 뭐 문신을 가득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해도 뭐 제가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길거리 생명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항상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번에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배려, 먹을 수 있도록 또는 뭐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를 거실을 다 키우는 방향으로 450인데 480 이거는 101평이니까 그러니까 40평 정도 됩니다. 480을 510m로 거실을 좀 더 키우고 주방을 좀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40평대 보면 팬트리 룸이 이게 굉장히 좀 일자로 되는데 방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얇고 주방 팬트리를 쓰기에는 좀 너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연구를 하여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라인이 같아야만이 개방감이 큰 겁니다. 집안이 쾌적하고 커 보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거의 방에는 잠자러만 들어가지 거의 거실이나 주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뭐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80에서 510으로 넓혀서 매우 크게 하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에 창을 하나 더 내서 통풍이 되기 쉽도록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세 가지로 해서 판상형과 마찬가지로 집안에 통풍이 아주 잘 되도록 제가 이걸 책임지고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벽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바람을 막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더 준비를 다 대비해야겠지만 환기 부분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리고 이 집이 다 꼭지점이 남동향을 보고 남서향을 보고 있는 방향이라서 이럴 때에 대해서는 조망권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아파트보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뭐 자신 있게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45평짜리 부분에 있어서 요 510으로 되어 있는 걸 540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팬트리와 침실, 작은 침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에서 방을 4개로 만들었는데 추후 이 부분도 이 두 개를 합해서 방으로 하나 만들지 팬트리를 작게 할지는 옵션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25평일 경우인데 자, 25평일 경우에 우리가 좀 하나의 좀 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요 PS 공간이란 건 사실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25평은 집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팬트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살다 보면 요 벽을 요 빈 공간으로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안에는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여기 살짝 요 벽을 살짝 두껍게 안 해놓겠습니다. 법대로는 이 공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데 요만큼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 뭐
살짝 뭐 팬트리로 사용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 약간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쪽에는 하중이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저는 모르는 거고 그냥 뭐 주민분들만 아는 선에서 그쪽을 뭐 팬트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줘서 더욱더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수백 군데를 하였고 현장을 수백 군데를 가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들어가 봤을 때 와 집이 크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되고 가만히 있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뭐 이게 크네 작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할 때 의견을 내주시면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제가 뭐 또 그대로 하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서 설명회를 잘 할 수 없다 보니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좀 깔아앉게 되면 뭐 제가 설명회를 곧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위 세대 평면에 대해서 제 2탄으로 이만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